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죠? 네. 공부 책 좀 보시나요? 보시기 어려우시죠? 네. 이 봐도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개정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나중에 개정되고 그때 다 나오면 그때 봐야지.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시험 때까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예, 좀 지금 미리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침에 받으신 거 OX 6주차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풀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거 먼저 볼게요. 자, 1번이요.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게 개발 구역 지정 후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원칙적인 모습은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제 개발 계획을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봤었죠. 그래서 예외적이었다 그랬는데, 우리 그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웠어요. 뭐였죠? 자생도 국주. 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자는 뭐예요? 자연 녹지 지역, 생은 생산 녹지 지역, 도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다 써볼까요? 자, 자연 녹지 지역하고요, 생산 녹지 지역하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하고요. 그리고 여기 국은 국장 지정이죠.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그리고 주는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의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땅값이었죠. 땅값이 먼저 계획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투기 지역으로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도시 개발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래가지고 자생도 국주에서 요건 바뀐 게 아니니까 요건 이제 외우시고요. 5가지가 있다. 1번은 맞는 설명이죠. 2번이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현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면 이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자체 또는 국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3번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일단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이 사람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래서 이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3번은 맞고요. 4번이요.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그 지문에서 문장에서 제외한 이 부분이 틀렸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지문을 옳게 고치려면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 공유지를 포함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포함한.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이게 기출 유형을 보시면 정말 중간중간에 어떤 단어를 막 바꾸죠. 그러니까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요것보다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 또는 포함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바꾸는지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이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책 본 것 가운데 저당권자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죠. 토지 소유자로 한정합니다.
어떤 그 토지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을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자, 이거 6번 안 배웠는데 이 사회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건데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도 자기계약 금지 이런 거 배우시죠? 민총에서. 그래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고 바꾸셔야 돼요. 7번이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어떤 단지화를 시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자, 8번이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래요. 자, 그리고 9번이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러니까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아까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이건 지문 자체가 조금 약간 그 기출이긴 한데 조금 약간 어색해요. 어색한데 일단 지자체가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요. 토지를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10번이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면적의 3분의 2까지 한다 그랬는데 원형지는 3분의 1까지 한다. 3분의 1까지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고요. 자, 11번이요.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환지 부지정을 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리고 그 토지의 임차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토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환지 부지정. 땅으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걸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소멸한다 그랬는데 환지 예정지의 지정. 그러니까 땅을 전에 이렇게 그 엉망인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미리 지정하는 걸 환지 예정지라고 하죠. 그리고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정하는데 임의적 절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일단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여기서 두 번째 줄 후단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또 힘이 넘치네요. 자, 환지 예정지라는 거를 지정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어떤 권리가 전부가 다 이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울 때는 사용, 수익권이 이전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이제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새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임차권은 새로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환지가 이렇게 엉망인 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엉망인 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걸 이제 개발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요 부분 1억짜리 땅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사용 수익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환지 예정지를 이건 이제 지정해도 되고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절차인데 시행자가 이 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놓게 되면 여기 원래 있던 사용 수익권이 이쪽으로 다 이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권리가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땅을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임차권자죠.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었는데 토지의 임차권은 그럼 여기에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 땅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임차권도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새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소멸한다. 11번에 두 번째 줄 소멸한다.